네, 오늘 위중증 환자는 44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488명, 그리고 사망자는 28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자는 6,480명이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6,603명입니다. 자, 교수님, 위중증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400명대 안으로 들어왔고요. 근데 신규 확진자는 6,000명대로 좀 올라섰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확진자와 그 이외의 상황을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진자 상황입니다. 어제가 수요일이니까 일주일 중에서 최정점, 피크를 찍고 오늘은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해외 유입을 감안한다고 하면 어제 대비 오늘 무려 920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처럼 내려가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거의 1,000명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일주 전 목요일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주 전 목요일하고 비교해 보면 무려 2,580명, 2,580명이나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주 전하고 비교하더라도 거의 2,400명 정도가 늘었으니까 확실히 지난주 말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미크론의 영향에 들어가면서 우리도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언론들이 아주 공포스러운 논조를 쓰고 있습니다. 뭐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폭정했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2월 달에는 화요일에서 수요일이 될 때 하루에 2,200명씩 단 하루에 2,200명씩 폭증한 것이 무려 4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어제는 2,200명이 아니라 약 1,700명 정도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 오미크론이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지난 12월보다는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상황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점을 언론들도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신 위중증 환자는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가 계속 줄면서 중요한 것은 신규보다도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병상 압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대비 44분이 줄어들면서 500대를 깨고 400대에 진입했습니다. 488명. 그 다음에 사망자도 어제는 안타깝게 74분이나 나왔지만은 오늘은 28분으로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확진자 수는 늘어났지만 물론 늘어난 확진자로 인해서 위중증 사망은 이후에 나올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오미크론이 대세화되는 과정 중에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치명률이 어떻게 되나 위중증화율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위중증 사망과 관련한 연령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위중증 환자는 488분이시고 60대 이상이 388분으로 비율은 79.51%.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50대까지 내려오면은 447분, 비율로는 91.60,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예전보다는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대에 오늘이 5명으로 잡혀 있는데 어제 7명이었습니다. 2명이 사망에 빠지지 않고 바로 위중증에서 해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사망으로 가보겠습니다. 안타깝게 오늘 28분이 사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0대 이상이 1명 빠지는 27명, 그래서 비율로는 96.13%, 50대까지 50대의 1분, 그래서 신규 사망과 관련해서는 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를 제외하고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존의 것과 크게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미크론 영향이 생기면서 확실히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이 확진자가 향후에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은 국내외 여러 가지 상황을 보건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 내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조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높고 병원성이 낮다고 하면 지금 이 치명률이 0.91% 정도 나오잖아요. 이 수치는 언제 정도 얼마쯤 떨어질까요? 급격히 얼마까지? 떨어질 겁니다. 예. 급격히. 왜 그러냐면은 당연하죠. 자, 치명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은 사망자 나누기 확진자 수 곱하기 100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치명률이 만일에 0.1이다 그러면은
확진자가 1,000명이고 사망자가 1명이면은 이게 0.1%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사망자가 안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치명률이 급속히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옛날 델타보다도 치명률이 더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는데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게 되면은 치명률은 빨리 떨어진다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오미크론의 영향이 있게 되면은 오히려 치명률은 급속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이것은 앞으로 2, 3주 정도 지나면은 치명률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많아져서 이것은 조만간 확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코로나 특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전해드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이 이 하루 발생하는 확진자 숫자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위중증 환자의 절대 숫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중증 환자의 절대 숫자가 한 1,500명 정도까지 하루에 1,500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단 오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 발생하게 되면 마치 12월 달에 우리가 힘들었던 것과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이제 우리가 바라는 좋은 상황은 무엇이냐면 확진 환자가 10,000명, 20,000명, 뭐 혹은 그 이전에 억누르면서도 어쨌든 확진 환자가 지금보다는 많이 나오면서도 위중증 환자가 지금 수준이거나 혹은 지금 수준보다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예. 그리고 덩달아서 확진 환자 숫자는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 숫자는 늘지 않고 사망자 숫자가 줄어들면 방금 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명률은 급속도로 떨어질 테니까 예.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런 상황으로 갈지를 우리가 지금 앞으로 1주에서 한 2주, 3주 정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영국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례를 데이터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이 코로나19로 일상을 우리가 빼앗긴 지 꼬박 2년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어제 얘기와 어제 얘기에 덧붙여서 진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국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22만 명을 기록하던 영국에서 최근에 오늘자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방역 패스를 해제한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자, 이 사안은 어떤 내용인지 일단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팬데믹 2년 동안에 이를 돌이켜 봤을 때 상황이 안 좋았던 게 딱 1년 전이거든요. 근데 1년 전에 7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한 5만 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7일 평균 하루 사망자가 한 1,000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주일로 따지면 일주일에 한 7,000명 정도가 사망을 한 거예요. 이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이제 놓고 보면은 7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한 10만 명 정도 그리고 뭐 최대 한 20만 명까지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사망자는 하루 평균 한 200명 수준에서 예. 지금 묶어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도 아까 그 조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처럼 백신 미접종자 등등을 중심으로 혹은 고령자를 중심으로 해서 병원에 오미크론에 감염돼 가지고 입원 환자들도 많고 그중에는 사망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델타 변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숫자가 적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영국 방역 당국이 거기 더군다나 정점을 찍고서 확진 환자 숫자도 조금씩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오미크론 변이를 우리가 기존의 델타 변이나 혹은 델타 변이 이전의 코로나19처럼 취급할 것이 아니라 계절성 독감이나 혹은 겨울에 유행하는 독한 감기 정도로 취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식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들이 재택근무 권고는 없어지고 중등학교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확진자가 자가격리하는 것은 남아 있지만 이것도 곧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는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은 그 감염병을 1군, 2군, 3군, 4군, 5군으로 분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군, 2군 같은 경우에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1군에 속해 있는 가장 유명한 감염병이 지난 2년간 우리를 괴롭힌 코로나19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2군에 속해 있는 감염병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감염병이 결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든가 가족 중에 결핵 환자가 생기면 격리병실에 격리를 하잖아요. 예. 결핵입니다. 그리고 4군에 해당되는 감염병이 계절성 독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데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한다고 해서 그 계절성 독감에 걸린 환자를 뭐 직장을 못 나가게 하거나 학교를 못 나가게 하는 식으로 격리를 시키거나 네. 혹은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반 아이 중에서 계절성 독감 환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을 등교를 못하게 하거나 모두 다 검사를 받게 하거나 혹은 마스크를 다 착용하게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우리나라의 1군 감염병으로 취급했던 코로나19를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계절성 독감 같은 4군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영국의 결정에 대해서 교수님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단순해 보이지만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숨어 있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는데 영국 정부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염병 학적으로 또는 바이러스 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것을 제가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확진자가 떨어지고 방역 상황이 좋아지자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됩니다. 단기적 일상 회복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를 하게 돼요. 작년 8월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정점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하면은 4만 5천에서 5만 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는데 영국 총리가 밀어붙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약간 좋아지다가 오미크론에 이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20만 명까지 껑충 뛰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이게 지금 20만 명까지 뛰었다가 9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9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면은 뭐 반밖에 안 줄어들었잖아요. 반밖에 안 줄어들었는데도 영국 정부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하면은 모든 제한 조치를 다 해제하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PCR 검사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국은. 그러니까 모든 제한 조치를 다 철폐를 하고 그냥 일상복귀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강력 검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월 달부터 그렇게 3월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확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절대 이걸 못 해요. 그런데 왜 확신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제가 조만간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있죠. 델타나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심지어는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오미크론을 막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림을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림의 바깥쪽에 전부 스파이크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도 스파이크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의 대규모 돌연 변이가 생긴 오미크론을 백신을 접종했든지 이전에 감염이 되어서 회복이 되었든지 생긴 항체가 작동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아주 잘 생기는 거예요. 오미크론은. 그래서 오미크론인 경우에는 2차, 3차 백신을 접종한 분들도 쉽게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항체가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항체가 잘 작동을 못하는 거죠. 오미크론의 변이가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방송에서 뭘 다뤘냐면 이걸 다뤘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어서 회복이 된 사람은 추가 오미크론 감염도 막아주고 다른 것도 막아준다는 거잖아요. 델타도 이게 막아주고. 델타도 네. 막아주고 다른 것도 막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오미크론에 다 감염이 되고 썰고 한번 지나가는데 병원성이 낮아서 또는 백신으로 보호하거나 먹는 치료제로 보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오미크론 확진자가 절벽같이 좋아졌다가 순식간에 낮아지면서 오히려 종식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이거 확신이 없으면 못 한다니까요. 확신이 있으니까 전 국민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 오히려 종식 국면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로 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일에 꽁꽁 싸매는 방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꽁꽁 싸매는 방역을 하면 확진자가 10만 명이 나올 때 확진자가 5만 명 나오는 수준으로 억누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길어질 수가 있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오미크론의 재급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미크론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굉장히 교묘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미크론이 유행하게 되면서 대전제 조건이 성립하면은
오미크론을 용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꽁꽁 싸면은 제로 확진자 전략으로 가게 되면 예. 이게 오히려 좋아지기보다는 겉으로는 좋아지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다시 급습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영국 정부는 확실히 인식하고 판을 그런 식으로 짜고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방역 당국도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영국보다는 우리가 다소 늦게 오미크론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방역 당국이 잘 준비를 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세판 짜기를 할 때 하더라도 그런 점들이 잘 스며들어서 방역 세판 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존슨 총리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봄에 위드 코로나 장기 전략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엔데믹이 돼갈수록 지금까지 있었던 법적 의무는 권고와 지침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면서 이제 스탠스를 완전히 바꾼 모양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예.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2022년 중에 코로나19가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영국의 방역 기조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1군 감염병으로 간주하던 코로나19를 이제 계절 독감과 같은 사군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예.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코로나19 종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예. 종식이라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0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확진자가 0이고 사망자가 0인 0이고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확진자가 아니라 0이고 사망자가 0이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갑자기 사라졌네 이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우리 옆에 있기는 있지만은 그 바이러스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때 그게 사실은 이제 종식이 되는 것의 또 다른 의미거든요. 예. 근데 빌 게이츠나 혹은 지금 영국의 존슨 총리가 염두에 두는 코로나19의 종식 방향은 그런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 달이 딱 고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질문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질문을 몇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리짐님께서 종식 얘기는 좀 성급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상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예. 대해서도 설대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왜 이제 그 영국에도 지금 세계 최고의 바이러스 전문가들이나 예. 이제 방역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그 보리스 존슨 총리의 그냥 정치적인 의중뿐만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이 정도로 접종을 했고 거기에다가 그 이전에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면역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영국 시민들이 면역을 획득을 한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설사 기상천외한 변이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더 이상 영국 시민들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을 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방금 이제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모르시니까 질문을 예. 하셨으니까 굉장히 순수한 질문이시죠. 그러는데 그 질문에 답을 드리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아마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직 이제 방송을 쭉 안 보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종식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오미크론이 만일에 잘 통제가 되어도 나중에 돌연 변이가 또 새로운 게 그렇죠. 나오면은 예, 그 질문입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변이의 변이가 어떻게 나올지 예, 모르는 거 모르잖아요. 아니냐. 그 오메가 변이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변이 X라고 해보겠습니다. 변이 X. X라고 하는 변이체가 나오면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도장 꽉 찍어드립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제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미크론이 델타를 어떻게 밀어냈죠? 예, 확산 속도가 빨라서 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가 있는데 델타를 이기려고 하는 애는 절대로 확산 속도가 기존의 것보다 빨라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빨라야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comparability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존재할 때 한 사람을 여러 개가 감염을 시키거나 또는 못 시키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한 사람을 여러 개가 동시에 감염을 못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많아지게 되고 빨라지게 될 경우에는 델타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지금 이제 대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오미크론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미크론에 다시 변이가 생겨가지고 오미크론을 밀어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첫째, 오미크론보다
확산 속도가, 전파 속도가 더 빠른 게 나와야 됩니다. 전파 속도가. 두 번째, 병원성과 관련해서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1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확산 속도가 빠른데 오미크론과 같은 병원성 1인 경우에는 문제는 심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확산 속도가 빠르니까. 예. 그럴 때는 오미크론에는 위중증자가 1명 나왔는데 X는 위중증자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예. 있으니까요. 그런데 병원성이 만일에 1이 아니라 2나 3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2, 3이 그러면 나올 거냐?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우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아니 오미크론에 적응이 되어가지고 이제 막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변이가 더 센 놈이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면 어떻게 돼요? 백신 접종하고 약 먹고 거리두기 하고 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기 어렵도록 사람이 개입한다는 거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병원성이 큰 놈이 오히려 우세종이 되기보다는 이런 애들은 도태가 되면서 사람을 매개로 해서 전파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그렇습니다. 뻗어나가고 싶어도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뻗어나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선택, 즉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면서 바이러스가 진화를 하게 돼요. 어떻게 진화가 되냐 하면은 확산은 빠르고 병원성이 낮은 애들이 더 선택이 되면서 주종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이러스의 진화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위험했던 애들이 델타라고 하는 것을. 예, 델타. 그러니까 델타 이후에 나온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은 빠르고 전파력은 낮잖아요. 그러면 오미크론 이후에 오미크론보다도 더 위험한 애들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더 순한 녀석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식, 즉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 무서워하지 않는 수준, 또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통제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3월 1일 날에 대한독립 만세 할 가능성이 많고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번 여름 정도에는 굉장히 좋아져서 거의 일상복귀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점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데요. 댓글로 영국은 코로나19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푼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주신 분이 그렇지 계세요. 이 얘기는 이제 제가 걱정되는 지점은 이제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뭐 10,000명이 나오든 지금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분명히 이런 얘기를 다루는 언론이라든지 일부 시민들이 있을 맞습니다.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코로나 특보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코로나 특보를 보신 시청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오미크론 변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럼 어느 순간에는 확진자 카운팅이 의미가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계절 감기나 혹은 계절 독감 환자들의 숫자를 일일이 카운팅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확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혹은 증상 없이 지나가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 환자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하는 데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다. 네.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면역이 적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분들, 그래서 자칫하면 사망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지금의 의료 체계를 지키면서 관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도 여러 차례 이제 앞으로 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그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WHO 사무총장은 팬데믹 종식이 멀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연합뉴스 기사로 실려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서는 오미크론이 병원성이 낮고 전파력은 세지만 우리가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 WHO 사무총장은 팬데믹 종식이 멀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평균적으로 덜 심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가벼운 질병이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미국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이 상황이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조도영 교수님도 말씀하시면 1년 전이잖아요.
1년 전에 하루 평균 사망자가 3,000명 정도였는데 지금 시점에 하루 평균 사망자가 7일 하루 평균 사망자가 2,000명 정도거든요. 예. 근데 하루에 2,000명씩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7명 일주일에 7일이면은 14,000명이 죽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하더라도 유행을 해서 병독성이 약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나 면역 저하자나 아니면은 겨울에 감기에 걸려도 돌아가실 수가 있는 80대 이상의 고령층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예.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WHO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아주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그거 예.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뭐 WHO 사무총장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WHO가 관리하는 국가는 선진국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WHO는 주로 저개발 국가나 그 수준이 중립 정도 되는 그런 국가들이 대상이지 선진국이 대상이 아니에요. WHO는. 네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얘기하시는 거의 기본 바탕은 뭐냐면은 WHO가 주로 관심을 갖는 그런 국가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WHO 사무총장이 말씀하시는 게 전 지구적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쨌거나 말았거나 우리는 우리나라 상황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통제가 가능하면서 충분히 종식 국면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유가 되면 뭐 다른 나라를 돕는다든지 하면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종식이 얼마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사실 맞습니다. 이제 예.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제 폭풍 전야 태풍 예보를 딱 이제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 예보보다 태풍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또 태풍이 길을 비켜가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소멸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미치는 피해가 거의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짧으면 2, 3주 그리고 길면 한 달 정도가 그 고비의 시간이 될 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코로나 특보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중간중간에 변화된 상황, 네. 달라진 해석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이 그 WHO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보건 시스템이 받는 압박,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촉구했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건 해석하면 될 것 예, 같고요. 두 분이 얘기해 주신 코로나19의 종식은 결국 1군 전염병에서 4군 전염병으로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클린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전략을 교묘하게 잘 짜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행보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우리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고 변이 바이러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예.